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지원할 수조차 없다는 게 조금 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에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란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 사업인 거지,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하기 위한 작전인 거죠. 지방대 위기와 관련된 이 모든 진단과 해법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 온 오래된 미래입니다. 문제의식과 실천 의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최근 고신대학교가 교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못 주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이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자 결국엔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정은 고신대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립대학 총장 두 분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심층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재국 동서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부산 시내에 있는 4년제 모 대학의 총장이 사표를 내셨는데 이유가 이제 교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못 주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대학만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산의 어떻게 전반적인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이겠죠. 우리가 올해 출생자 수를 보면 미래가 이미 그건 뭐 예정된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학 정원은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고 출생자 급감하니 이거는 뭐 학생을 모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경상비용, 임금비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더 심각한 현상이고 지금 폐교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특히 그 대학 등록금이 한 15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전국 대학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피폐 상태에 있습니다. 그 통계를 좀 보니까 그 2020년 등록금 수입 결손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2조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국립대학은 한 뭐 4천억 정도 된다는데 이 15년 동안 이렇게 한 아이템을 가지고 물가 통제를 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지금 뭐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피폐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사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산에 지금 4년제 대학이 15개, 그리고 2, 3년제 전문대학이 9개, 근데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부산에 결국은 대학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장수님? 뭐 물론 이제 대학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또 이제 부산에 대학이 반을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뭐 한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17만 명. 근데 만약에 그걸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9만 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부산시의 그 인구의 5%나 됩니다. 5% 인구가 없어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그래서 대학을 줄인다고 해서 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입학 정원 내가 있지 않습니까? 50만 명입니다. 작년에 출생자가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학 다 들어온다 가정할 때 100%가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OECD 맞습니다. 대학 평균 진학률이 한 40%입니다. 다 들어도 반 이상이 줄어야 되고, 대학을 없애는 것보다도 공이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학의 입학 지원이 각 대학마다 줄였단 말씀입니다. 대학은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 그 다음에 비평, 여러 가지 문화 확산, 문제 해결, 이런 어떤 요람이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포항시에 포항 공과대학이 있는 거하고 대학이 없는 거하고 포항시의 어떤 삶의 생태계가 상상이 되십니까? 대학은 그만큼 도시의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그 대학 전체의 삶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하고 네네.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학 지원을 줄여나가자. 그게 해결책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 20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을 줄이는 그 계획을 이제 대학들한테 제출하게 했는데 88%가 지방대에서 줄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지 않고 지방대인들만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불균형이 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 대학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도권도 지금 어렵다. 예, 수도권도 어렵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줄였을 경우에는 재정이 보전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 정원을 이렇게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네네.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 4개를 합치자 했습니다. 예. 네. 그게 미래가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부산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4개가 입학 정원이 10,000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위주로 한도에 한 국립대학을 체제로 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은 몇만 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낙수 효과에서 중간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없이 지금 교수들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를 줄여버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주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우리 장 총장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 총장님은 국립대학 총장을 하시고 지금 사립대학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4개 국립대학을 통합하자.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부산대하고 부산교대의 통합도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된다고. 네. 그 결과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 진입 때문에 이제 합쳐 준다고 다 교수 회의에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만 동문회에서 부산교대 동문회에서 반대하는데 동문회가 대학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미 두 대학 간의 당사자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국립대학 4개도 저는 언젠가는 저는 합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시대적 소명, 사명이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사립대학인데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좀 책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 뭐 대학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지금 세수도 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이 대학의 정원을 줄이기 위하여서 재정을 가지고 이래저래 노력을 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이렇게 덩치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해왔지 슬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사실 그 지방대학 특히 슬림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들만 해도 그 과거 5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의 그 인원을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들마다 들여다보면 그 통폐합한 그 과도 많고 또 없앤 학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이 규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나는데 네네. 그런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구조조정이 대학의 핵심하고는 이게 합병이 구조조정일지라도 그게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학생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우리 종합대학은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서울대학에 있는 과가 부산대학이 다 있고 지역에 있는 또 대학에도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이 그야말로 살기 위한 특성화 위주로 갈 노력을 했는가. 자정의 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타 대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에서 조그만 대학이라도 강소대학이 있는 대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지역 대학에서 있었는가. 이게 이번에 글로컬 대학의 신호탄이거든요. 15개 대학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 나오는 핵심 내용만 교육부에서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지역 대학의 혁신이 저는 충분하게 그 동력이 되고 재정만 정부에서 조금만 투입해 준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글로컬 이 사업은 앞으로도 그대로 하면서 전체적인 대학, 특히 사립
대하여서 규제 완화를 풀어주는 이런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가면 그래도 좀 회생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라이즈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지역에다가 연구재단 같은 걸 하나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대학들은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중앙정부만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지방대학들이. 근데 라이즈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거기다 넣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거기 재정을 투입을 네. 해서 또 기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하면 아주 그 좋은 그 체계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대학이 될 때 좀 기회가 또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이즈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을 양성하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라이즈가 꼭 성공을 해서 특히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장님은 이 라이즈를 우리 시군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부산시만이라도 교육 중심, 교육 혁신, 그 다음에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라이즈를 통해서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어떻게 보면 저 젊은이들을 남게 하는 마지막 저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와 또 국가와 또 지역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반도체가 지금 우리의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쌀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다 몰리지만 안보에도 안 좋습니다. 부산시장이 안 그래도 뭐 오래전부터 지산학 협력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라이즈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기 라이즈 체계를 이야기하기 전부터 네. 이렇게 지산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산학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좀 이제 체감은 이제 못 하고 있지만은 뭐 그 방향은 완전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취업 난방 한계선이 판교라 그러거든요. 난방 한계선 판교. 네. 학생이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밑에는 이제 적당한 이제 취업할 만한 곳이 네, 없다. 네, 네.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학과를 보시면 굉장히 첨단 학과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또 이제 첨단 직업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부산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서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유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지산학을 열심히 해서 이 지역에 많은 또 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 이것들이 또 있어야 지역 그 대학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서의 말하자면은 좀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은 우리 부산 지방이 어떻습니까? 부산 중앙정부가 지금 생각을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반도체는 수도권에서만 해야 네. 됩니까?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파워 반도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안 오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뭐 그야말로 옛날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산업을 1등으로 이룬 그 수출 기업들이 부산에 있지만은 네, 네. 지금 IT 관련 산업은 이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특히 거기에 있는 체인 기업입니다. 그게 부품을 조달하는. 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기장에다가 지금 반도체 첨단 산업 단지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정부가 지금 뭐 몇백 조를 지금 인천 뭐 그다음에 그 수도권에 지금 다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메모리 반도체는 거기에 두고 네네. 나머지 반도체는 부산의 제2의 도시 아니냐 말이야. 여기에 두 가지고 여기에 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또 학과가 가게끔 하면은 자연히 학생들이 부산에도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양질의 어떤 일자리, 직업이,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첨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학을 학과를 만든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우리 학생들이 서울을 안 가고 부산에 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안 있더라고요. 해보고 결과를 내던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수도권에 그럼 모든 대학이 집중되고 수도권에 첨단 산업만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서 성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우리나라 지금의 수출 기업을 일군 동남권 임해공업벨트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이 여기서 시작됐고 자동차가 여기서 시작됐고 철강이 여기서 시작됐고 플란트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고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양극화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강한 어떤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지역에 인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가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 결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그 지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지역을 육성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이 그 자발적으로 희생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지역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서울 지역이 좀 희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대학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 보면 비슷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최첨단 분야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좀 이렇게 의견 조정을 해서 특성화 분야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립대학은 좀 더 이제 기초학문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전략을 또 국가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인기 없는 그런 학문 분야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첨단 또 취업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에 대한 것이 대학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뭐 서울은 좀 남아있다 해도 지방에는 거의 없고 백과가 됐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전에 우리 장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학에서 기초연구부터 그다음 미래 관련 어떤 하는 게 맞고 사립대학은 학생이 안 올 경우에는 당장 경상 비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학과 연구 중심이라기보다 교육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고 자기만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걸 스스로 혁신해야 살아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두 분의 말씀 속에 역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이고요. 그동안 뭐 지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재정을 메꿔온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 유학생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외국 유학생이 우리 한국으로 혹은 부산 지역으로 오는 게 좀 숫자가 어떻습니까? 2027년까지 이제 30만 명 유학생을 유치를 하겠다. 30만 명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학들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양질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잘 교육시켜서 정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대학들이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학생 숫자가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걸 이제 2배로 늘리겠다는 거고. 또 유학생 유치의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쉽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이래 학문을 할 정도 배우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감히 교수들도 자기 스스로 강의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어 트랙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이 퀄리티 컨트롤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사실. 저는 근데 수도권 총장님들 만날 때마다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꼭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지방대학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개혁을 일으키고 그 획기적인 또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벚꽃이 피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밌는 말씀이고요. 왜 민간은 유유부지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버는데 대학의 유유부지는 왜 그런 사업을 못 하느냐? 그 뭐 학과도 통폐합을 하면은 장비도 또 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학과를 하려면 새로운 교수도 뽑아야 되고 다양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익 사업을 해서 교육과 연계되는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재정을 그 대학의 재정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정한 규제 완화가 아니겠나? 동명대학교 땅에
커피 스타벅스를 지어줬습니다. 네, 그 앞에 스타벅스. 네. 부산에서 매출 1등입니다. 우리가 그걸 16% 가까이 이제 봤는데 컨텐츠만 좋으면은 어디든지 뭘 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레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의 시대에 맞는 어떤 학과, 그다음에 교육의 어떤 질, 컨텐츠만 있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 부산시의 어떤 대학 육성 정책에 힘입어 재정과 컨텐츠를 투입하면은 우리 지역 대학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 대학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개는 이제 지역에서 정말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들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까 지역민들도 우리 지역 대학을 많이 사랑해 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학들 간에도 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경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 윈윈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내부 구성원들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은 바깥에서 아무리 하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부의 혁신이 전제가 돼야 그 대학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중앙정부가 못하는 가감한 대학에 있는 유효자산을 시장님이 권한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네. 시장님의 어떤 그 도시개발 정책에서 그 대학의 교육에 맞는 어떤 재정 학중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산이 옛날에 살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아기가 많이 출산하는 도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